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아까 제가 합병부터 했어요. 합병부터 했는데 합병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병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 지번 부여 지역 같아야 돼.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지목 같아야 돼요. 그 땅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적도나 이면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게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면 합병이 안 돼요. 그냥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 합병이 되지. 다음에 공유일 때는 지분까지 같아야 돼요. 제가 아까 합병 요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정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할 때는 측량 안 합니다. 면적 측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나 좌표를 구하려고 측량을 하는데 이거 그냥 필요 없게 되면 말소해버리면 되니까 측량할 필요 없고 면적은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합병에서 나왔던 거. 그 지목 변경이 나왔어요.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서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럼 어떨 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 공사가 준공됐을 때 그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형질 변경이라는 말과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냐? 아니다.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바꿔주는 것이니까 땅을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덮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목 변경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다음에 이제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하는 거.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토지였던 부분이 지형이 바뀌면서 바다로 돼버렸어. 그럼 해당 필지를 말소시켜야 돼. 이걸 보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소시켜놨던 토지가 다시 육지가 되면서 그걸 이제 회복 등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라는 말과 다음에 회복 등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봤던 게 축척 변경이거든요. 자, 축척 변경이라는 말은 그냥 축척 변경 이렇게만 읽어가지고는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대로 쭉 읽으면 의미 파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축척 변경이라는 말은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말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래버리면 개념은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 배경이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축척 변경하는 지역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필지가 작고 복잡한 지역인데다가 이게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담쳐놓은 게 안 맞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이 보통 도심 구시가지인데 그런 데서 축척 변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잡고 근데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말 축척을 키우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점유다. 점유. 현재 담쳐놓은 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도를 다시 그리게 된다. 즉 경계가 다시 정해지고 거기서 면적을 구하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 면적의 증감이 생기다 보니까 소유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치고 그다음에 상급자인 시도의사나 대표자님 승인받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승인까지 다 받았으면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시행 공고를 하고 그 시행 공고가 되면은 그때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때 어디까지 내가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줘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말뚝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경계, 좌표, 면적, 지번,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면적, 이 면적의 증감, 이 면적의 증감을 쭉 써줘야 되는데 그게 지번별 조서라고 그래. 거기 그 지번별 조서에 써진 그 면적의 증감, 그거에 따라 돈 주고 받는 과정이 청산 절차예요. 그 청산 절차 쭉 나오게 되고 이제 돈 주고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청산금의 납부물 지급이 다 됐어. 다 됐다 그랬을 때 확정 공고한다 그래요. 그 확정 공고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담쳐놓은 거하고 불일치한 지역에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준을 점유로 합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지 이제 이동에 관한 사유를 다 봤단 말이에요. 봤으면 그에 따라 지적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지적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이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외가 있지. 근데 소유자가 할 것을 대위하는 게 있어요. 대신하는 거.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지역, 농어촌 정비사업지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이 옥정 신도시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신청할 사람이 신청을 안 해버렸을 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권 등록을 할 때, 그럴 때 그때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요. 그에 따라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런 말들이 시험에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말이 아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직권을 할 때 나오는 말이다. 그럼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든 직권을 하든 지적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적 정리한다라는 말은 대장을 정리하고 도면 정리하는 건데, 그때 정리하는 내용을 봤더니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야. 그럼 토지 표시는 어떨 때 정리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때 미리 쓰는 게 뭐라 그러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자가 정리된다라고 했는데 소유자는 어떤 경우 정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등기부에서 먼저 정리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가 오잖아요. 그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등기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때 미리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다. 이렇게. 그러나 신규 등록할 때는 이게 등기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에 따라 소유자 정리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가 정리됐을 때는 그냥 지적 공부에서 정리가 됐다로 끝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등기관서에다가 변경 등기해줘요 라고 촉탁을 해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표시 정리하고 변경 등기 촉탁을 합니다 라는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촉탁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지. 실행을 다 한 다음에 자, 등기 끝났는데요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한테 해주면 소관청이 다시 등기 완료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데 15일 내로 한다. 지금 말한 내용이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예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신규 등록을 직권을 할 때가 있거든. 이럴 때는 변경 등기 촉탁을 안 해요. 이럴 때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절차였어요. 다음에 측량, 지적 측량으로 넘어갔으면 3교시 마지막 거. 지적 측량이라는 말은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해당하는 지적 측량의 종류가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기초 측량, 검사 과정에서 하는 검사 측량, 그 다음에 뭐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이런 게 쭉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명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도시개발사업지역, 농어촌 정비사업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는 측량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던 게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있었어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게 해서 하는 측량인데 보통 분쟁이 발생했거나 그다음에 내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경계 복원 측량인데, 이것은 측량을 다 하고 났을 때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아까 불 켜진 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래서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랑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인데, 이것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랑 대비하는 거예요. 아까 불 켜진 그 그림 2개 중에서 어떤 그림이랑 연결돼야 된다고요? 불 켜진 게 아니라 오른쪽에 거. 도면에 있는 건축선 해가지고 연결했던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측량의 종류였습니다. 그럼 측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의뢰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다가 측량해줘요라고 의뢰를 해야 돼.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수행자는 나는 이렇게 측량하려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이걸 작성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을 해요. 그걸 하고 나서 수행자는요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럼 실시해가지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거 잘 됐나 검사받아야 돼. 그때 검사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지역소관청 셋이 써 있긴 한데 주로 검사는 소관청이에요. 그럼 이제 소관청이 검사를 다 했어. 그럼 검사하고 나온 걸 측량 성과도라 그러는데 그것을 수행자한테도 줘요. 그럼 수행자는 다시 의뢰인한테다가 그 성과도를 포함한 측량 결과부라 그래. 지적청 결과부, 그것을 의뢰인한테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말했지만 주체만 갖고 따져보잖아요. 주체만. 그러면 의뢰인이 있고 지적청 수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거든. 그렇게 딱 간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됐고, 그럼 측량할 때 이제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라고 했을 때 규정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량에서는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 측량하려고 봤는데 기준점이 없어. 그럼 기준점 만드는데 날짜가 더 걸릴 거예요. 그럴 때 15점 이하면은 무조건 4일 걸리고 15점을 초과하면은 4점마다 하루씩 더 걸립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게 두 번째 규정이고, 만약 세 번째 기간,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했다? 그럼 합의한 기간이 더 우선해요. 그때 합의했을 때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 되고 검사 기간은 4분의 1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것들이 지적법에서요 제일 불편해하는 거. 지적법 공부할 때다가 이거 좀 빡빡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네? 라고 하는 게 오늘 배웠던 거. 아까 2교시 때 했던 거 있었죠? 2교시 때. 그 내용이야. 그게 가장 어려워해. 아까 2교시 배웠던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죠?